근육 침범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비전이 근침윤 방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근육 침범암으로 온 겁니다. 방광을 둘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근육 침범암. 왜냐하면 이게 전이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이 방광암으로 일어난 어떤 생명과 직접 관련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방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이가 안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펫CT하고 다 찍습니다. 펫CT, 뼈 주사, 그러니까 뼈 스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뼈나 폐, 골반 이런 데 전이가 없을 때 수술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전이가 없으니까 방광을 드러내서 완치를 시키자 하는 그런 조건이 나오죠.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광을 없애도 그 암이 남으니까 치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근육침범 방광암의 수술은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라고 해서 요관 아래쪽과 방광과 요 전립선 아래까지 해서 요 부분까지 해서 요렇게를 주변 조직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드러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암들이 이렇게 전이될 수 있는 림프절들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 골반에 있는 림프절들을 조금 철저하게 절제해내는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요관이 지금 잘려 있겠죠. 여기서 콩팥은 위에 달려 있고 그리고 소변이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그 소변이 어디론가 가도록 요로 전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변이 가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루, 이것이 요루라는 거고 다른 말로는 회장도관이라 그러는데 소장 한 20cm 정도를 이렇게 장감하게 붙여서 얻어내고 그 다음에 잘라내고 그 나머지 소장은 소장끼리 또 이어주죠. 저희가 이렇게 이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튜브로 되어 있는 소장의 끄트머리에다가 요관 두 개를 이어준 다음에 요 바깥에 요 소장 부분을 피부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장루라 그러죠. 이게 이제 변이 이렇게 나와서 빼고 이렇게 하게 되는 장루라 그러고 여기 비뇨의학과에서 하게 되는 이 소변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요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예 소변을 볼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루백이 이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처음에 좀 자리 잡기까지 몇 달간은 조금 상당히 좀 불편해들 하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안정화되면은 대개는 잘 적응하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3급 장애 진단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요거에 비해서 50cm 정도로 장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굴뚝이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축구공처럼 처음부터까지 다 바느질입니다. 그래서 이 방광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고 굴뚝을 이렇게 위에 세워 놓은 다음에 요 굴뚝에다가 양쪽 오른쪽 왼쪽 콩팥에 요관을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소장 방광이라고 해요. 이게 소장 회장 부분의 소장을 이용해서 방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요도와 이렇게 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로 낮에는 수술하고 나서 다 회복된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한 3개월 내에 낮에는 대체로 소변을 좀 보면서 스스로 보면서 소변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뭐 한 6개월까지도 패드를 좀 많이 적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장으로 된 주머니이기 때문에 푹 주무시는 분들 9시 주무셨다가 7시까지 푹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동안에 소변이 셉니다. 다 패드로. 그래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하거나 주무시기 직전에 카테터로 소변을 좀 빼고 주무시게 하거나 이게 잠이 많으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아니면 환자 스스로가 조금 수면 패턴이 바뀌어서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소변을 보시고 하는 분들은 뭐 밤에도 거의 안 젖고 잘 지낸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 방광이 아닌 소장으로 만든 주머니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낮 동안에는 패드 없이 어느 정도 소변을 좀 스스로 볼 수가 있고 자는 동안에는 요실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체로 남자분들은 8대2 정도로 소장 방광을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고, 여성분들은 이 소장 방광을 하게 되면은 이 줄줄줄줄 새거나 요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아니면은 잘 못 봐가지고 도뇨를 계속 해야 되나. 여성분들은 이 도뇨하는 게 힘들어요. 남자분들은 이 전립선도 같이 없앤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뇨가 이렇게 페니스로 해서 도뇨를 하면 되게들 잘 하시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성적이 안 좋아서 2대 8 정도로 여자분들은 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소장 방광했을 때 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 복압으로 소변을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광이 좀 늘어나고 이런 분들은 자가도뇨를 교육을 해서 시키면은 하루에 한 5시간이나 6시간에 한 번씩 도뇨를 해서 빼드리는데, 일반 환자, 전립선 있는 환자보다는 도뇨들을 되게 잘 하시고 잘 지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수술을 하고, 수술이 제일 복잡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요로 전환수를 잘 선택해야 되고, 이 단기 사망률을 3개월로 따지는데 수술이 복잡하니까 미국의 큰 센터가 5%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산병원은 1% 미만, 1% 미만. 그래서 거의 뭐 단기 사망률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만 상당히 많은 합병증 비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의 뭐 3분의 1 정도 환자가 그 3개월 내에 재입원을 한다든지 합병증이나 이런 재입원율이 높은 그런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술 술자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가 많이 나고 이러면 이 면역학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출혈을 최소화해야 되고, 수술이 복잡하다고 뭐 세월아 내월아 너무 오래 수술하는 거는 또 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복잡한 수술을 좀 빨리 끝내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것이 수술의 중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나 이런 거에 전이가 없는 조건 하에서 수술을 딱 했는데 골반 림프절을 다 걷어낸다 그랬죠. 걷어냈더니 그런 조건 하에서도 보니까 4분 중에 한 분은 전이암이라는 거죠.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근육까지만 딱 가 있는 이기암인 경우에는 뭐 이 림프절 전이될 확률이 조금 적지만 3, 4기 암에는 거의 한 반수에서 전이암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 열심히도 하고 힘든 수술을 잘 이겨냈는데 3기에다가 림프절 전이가 돼 있고 그러면 예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아산병원을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큰 그 방광암 센터 성적을 보면은 5년 완치율이 60% 조금 넘는 정도가 됩니다. 매우 실망스럽죠. 그래서 10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힘든 수술을 받았는데도 어렵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10년 가게 되면 더 낮아지고요. 그래서 재발 양상은 수술한 부위, 골반 쪽에서는 재발을 잘 안 하고 주로 이렇게 그 위쪽 림프절, 저 위쪽 림프절이나 멀리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완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율이 향상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재영 교수님이 다음에 오셨나 모르겠네. 이런 내용을 같이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요 신장 기능이 좋아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항암을 하고 항암 치료를 마친 2, 3개월 후에 근치적으로 방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완치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한 70% 이상, 75%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결과가 3, 4기 암으로 나오면은 수술 전에 항암을 안 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항암을 해야 되는데 림프절 전이암이고 그러면은 수술 전에 항암 안 했는데 했더니 3, 4기고 전이암이다. 그러면 근데 이때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수술도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그 고령인 경우가 꽤 있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한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항암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연구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드물게는 이제 젊은 남성에서 이렇게 발기능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발기능 보존 이제 방광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방광 수술을 하게 되면 근치적으로 주변 조직을 다 포함해서 떼버리기 때문에 발기신경 이 방광의 뒷면에 보면 이게 이제 뒷면입니다. 이거는 전립선이고 정낭인데 발기신경이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면은 이 뒷벽이 얇아져요. 이 뒷벽이. 그러니까 방광암이 이게 뒷벽에 있는데 이 방광암을 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제대로 된 수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외벽이나 앞쪽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보존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수술하면은 발기능은 유지는 됩니다. 네, 하지만 암의 위치에 따라서 특히 재발 위험은 좀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시게 생각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광 보존 치료인데요. 근육 침범암인데 방광을 떼는 게 원칙인데, 방광 보존 치료, 이거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저한테 오시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근치적 수술을 하기 힘든 경우, 보통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고 심장이나 폐, 아니면 이 신경학적으로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 위험도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은 많고, 점점 더 고령화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오게 됩니다. 저희 아사병원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거부하는 경우, 그다음 환자분 자체가 아주 강한 방광 보존을 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보존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방광 보존 치료를 의사 입장에서 해볼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광 보존 치료를 해도 근치적 수술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결과를 낼 만한 그런 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육 침범암 중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일 처음에 왜 내시경 수술할 때 그 수술 소견에 의해서 환자가 이 환자는 보존 치료를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선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선별된 환자의 방광 보존 치료를 하면은 근치적 수술하고 성적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요 생존하신 분들은 방광은 이제 자기 방광으로 원래 방광으로 소변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광 보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내시경 수술로 그 암을 다 가능한 눈에 보이게 다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암이 좀 적으면서 근육 침범암, 개수가 적으면서 근육 침범암, 이런 분들이 보존 수술이 유리하겠죠. 너무 크고 막 방광 바깥으로 나가 있고 이런 분들은 보존 수술이 힘들죠.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 침범암인데도 내시경으로 거의 많이 잘랐을 수 있을 때, 그 경우에 그 다음에는 항암과 동시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잘라내고 별로 남지 않은 암에 대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죠. 수술 대신에 방광을 다 드러내는 것 대신에. 그래서 방광을 보존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방법은 항암 치료를 받고, 역시 내시경으로 없애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그 부분이 거의 암세포가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방광에 이 수박 뚜껑 따듯이, 여기 그림에 보이죠? 이렇게 부분 적출을 하고 꼬매주는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암종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방광을 살려두니까 방광 안에 또 이렇게 작은 암들이나 상피암 같은 게 재발할 수 있겠죠. 그것은 또 똑같이 내시경으로 긁어내고 방광 안에 약물 치료하고 BCC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거나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방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암센터 데이터를 이렇게 100%로 이제 보게 되면은 100분위로 보게 되면은 11년도부터 제가 여수 갔다 오고 나서 11년부터 쭉 방광암 위주로 이제 보는데, 이게 근육 침범 방광암 환자들의 치료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방광 적출이에요, 방광 적출. 그래서 방광 적출이고, 요 연하게 파란색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 받는 비율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수술 전에 항암 치료 안 받고 방광을 바로 떼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죠. 여기 짙은 파란색. 그리고 조금 항암 치료 받고 하는 경우가 조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부분은 방광 보존 치료가 되겠습니다. 항암제를 쓰고 부분 절제, 수박 뚜껑 따듯이 부분으로 떼내는 수술. 그 다음에는 항암 방사선, 이 회색 부분. 그래서 한 30% 가까이를 근육 침범 환자가 점점적으로 증가돼서 방광 보존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뭐 수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항암 방사선
항암 치료의 어떤 종양내과적인 거, 그 방사선 치료의 어떤 방사선 종양학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여기 강의해 주실 이재령 교수와 우리 방사선 종양학과의 김영석 교수와는 저희는 매우 자주 만나고 전화하고 서로 메시지하고 컨퍼런스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좀 좋은 결과를 내고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